사실 제 친구가요, 얼마 전에, 응. 엄마의 그 외도를 이제 눈치를 챘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응. 물어봐 달라고 대신 응. 응. 해가지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머. 네. 뭐 현장을 목격했다는 겁니까? 그 친구가 아마 휴대폰으로 목격을 한 것 같아요. 엄마와 어, 썸띵이 있는 남자분과의 휴대폰을 목격을 했다. 네. 이게 한번 제목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부모님의 외도를 눈치챘을 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아마 그 친구분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힘들다는 표현은 안 될 것 같아. 얼마나 음, 괴롭고 이제 친구한테 말은 했지만 오케이 언니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애도를 눈치챘을 때 아빠든 엄마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나요? 아니면 엄마면 아빠한테 말하나요? 아니면 엄마면 엄마를 붙잡고 물어보나요? 근데 이게 다 힘들어. 왜냐? 일단 내가 충격을 받았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인정하기도 힘들고 멘붕이잖아. 이 상황에서 이게 뭐 내게 형제자매가 있다. 이거 의논할 수도 없어. 이건 진짜 뭐랄까? 호러 영화를 보고 너무 내가 놀란 상태? 이 상태에 멈춰 있다 할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거는 학습해야 돼. 방법이 없어. 지금 언니가 주는 솔루션을 1, 2, 3번대로 해야 돼요. 그냥.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해. 첫 번째 가장 중요해. 반복합니다. 뭐? 일단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어? 부부 사이의 문제야. 나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예요. 알겠죠? 부부 문제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라면 내 남자를 데려간 건 아니야. 알겠지? 물론 우리 아빠한테 잘못을 한 거지만 또 뭐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잘 안 했을 수도 있고 이거 둘의 문제란 말이야. 이거를 분명히 생각해서 내 감정은 막 폭발하고 미칠 것 같고 막 돌아버릴 것 같지만 문제를 일단 분리해야 돼요. 아, 넌 너무 아프지만 부모님 문제구나. 둘의 문제구나. 둘의 문제인 거야. 둘의 애정 문제인 거야. 그렇기 네. 때문에 생각을 절대 분리해야 돼. 아, 둘의 문제다. 어쩌다 내가 봤다. 내가 속상하고 좀 기분 더럽지만 내 문제는 아니다. 이거를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법정에서 싸움해가지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가 성인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 엄마랑 살아야 되고 아빠랑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고 이런 게 안 생겨요. 독립해. 부부 문제이기 때문에 아 둘의 문제다. 지금 둘이 문제가 있구나.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감정을 빨리빨리 잘라버려야 돼. 빨리빨리.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제 내 문제로 와야지. 둘의 문제고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둘이 이제 어느 순간 아빠 눈치챌 수도 있겠지. 아니면 엄마가 나 이혼하고 싶다 뭐 요구할 수도 있거나 이런 문제가 이제 자녀들이 알 정도로 공론화될 때가 있겠죠. 이럴 때 분명히 내가 이제 생각해. 그때부터 계산해. 이름으로 인해서 집에서 싸움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괜히 뭐 나까지 좀 맞았다든지 막 이런 애매한 문제 생길 수 있잖아. 둘의 문제로 내가 있는 정신적, 경제적, 뭐 육체적 이 문제가 생기면 이때 생각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어떡하냐. 이제 나에게 피해가 왔어. 막 엄마, 아빠가 막 이혼을 한다 그래. 아니면 집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막 그릇이 깨져거나, 아니면은 그러다 내가 한 대 맞았다든지 말이요. 그리고 둘이 싸우느라고 나를 돌보지 않아서 경제 지원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네 자식이니까 막 서로 막 이래가지고 뭐 학비를 안 대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럴 때는 형제끼리 단합을 하십시오. 이렇게 남자 형제라든지 여자 형제라든지 뭐 아니면 셋이든 넷이든 뭐든 단합을 해서 부모 문제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한테 받아야 되는 당당한 권리랄까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이제 아직 학생이라면 뭐 학비 지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이제 아직은 성인이 아니잖아. 성인이 아닌 경우는 분명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형제끼리 단합을 해서 가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뭐 할머니 댁에 가겠다든지 아니면 어디 보내달라든지 아니면 어디 주거 환경을 해주고 우리에게 경제 지원을 해라. 둘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필요한 상처라든지 이런 거 우리는 참지 않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 부모가 우리한테 실망을 시켜도 유분수인데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배우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니다. 하고 그거는 주장하세요. 하지만 너희들이 왜 싸우냐. 너희 원래 사이 안 좋았지. 엄마는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월권이야 월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왔을 때 움직이시고 그 전에는 그냥 종교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종교가 없으면 그냥 기분은 더럽지만 무시해야 돼. 왜냐? 나와의 얽힌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 사이는 진짜 부부밖에 몰라.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만약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사회 통념적인 멘트인데 쌍방과실이래.
분명히 아빠도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아니면은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둘이 사랑하면 뭐 그런 일이 생기겠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인 거야. 그들의 사연이고 그들의 로맨스예요. 그냥 나는 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찌질한 부모님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니네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럼 나를 막 자꾸 불러내. 밤에 막 치킨을 사주면서 막 나를 꼬셔 자기 편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싹 선을 그어야 돼. 왜 그러시냐? 둘이 얘기해라. 내 남자 뺏어간 거 아니고, 응? 응? 아빠랑 나랑 부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선을 그어야 돼요. 그 상황이 되면 부모님들도 애기가 돼. 정신을 못 차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인인 자녀로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합니다. 가정을 잘 지켜가고 가정끼리 화목한 건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맞아요. 각자의 개인이 있고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또 상황이 되면 안 되고 행복하지 않을 때 선을 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결혼하셨던 분들은 결혼할 때 맹세를 꼭 생각하고 지킵시다.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럽시다. 우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분 사연까지 갖고 나와서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기회 줘서 너무 고맙고 네. 우리 캔디양도 앞으로 구독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많은 또 댓글 달아주시고 언니 응원도 해주시고 또 코치도 해주시고 할 거라 믿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하고 무사히 지방에 일주일 만에 잘 내려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또 답을 얻어가고 또 많은 것들로 여러분 질문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모두라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모두라면의 시즌 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시즌 3 뭔가 새롭고 특별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돌아와야 될지 언니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답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냐? 우리가 시즌 1, 시즌 2를 통해서 우리 시즌 1의 최고 히트템은 왕따였죠. 슬픈 단어, 왕따. 왕따를 통해서 많은 그 후속작들, 은따 뭐 이런 등등의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많이 공감을 했었고 시즌 2에서 왕따로 계속 대인관계로 나가려던 언니의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또 이렇게 직접 구독자분께서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외도를 눈치챘을 때 진짜 번외편 같았던 그것이 너무나 폭풍 같은 일이 벌어졌죠.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걸로 시즌 3를 진행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온 인류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될지 꿈에도 몰랐듯이 언니 또한 부모님의 외도 이럴 줄 알아서 외도란 단어도 안 썼어. 바람이라고 할 걸.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번외편 같았는데 부모님의 외도가 현재 거의 10,000회 넘게 조회가 되고 있고 댓글 말고도 댓글에 표현하지 못해서 따로 메일을 준 친구분들까지 해가지고 언니가 날 잡고 댓글을 다는 게 주요 일상 중에 하나가 된 것처럼 지금 200명 넘는 분들에게 댓글과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고 필연적과 운명적으로 시즌 3는 부모님의 바람으로 여러분 시즌 3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고 싶은 솔루션이라고 할까? 조언이라 할까? 그것은 수많은 댓글과 사연의 메일을 보면서 언니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리 채널에 이제 청소년분들과 그런 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는데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바람을 눈치챘을 때 또 중고등학생이 눈치챘을 때 성인들이 눈치챘을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언니가 정리를 했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초등학생 편입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저학년, 고학년이 달라지겠지만 초등학생 편으로 언니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의외로 정말 많은 초등학생 분들이 나는 사실 댓글을 그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뭐 창피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댓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냥 너무 놀라고 어디 말할 수 없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말할 데가 없고 형제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한테 당연히 못하고 가족한테는 당연히 못하고 그래서 정말 모르는 언니에게 너무 슬프고 깊은 얘기를 주룩죽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언니는 사명감을 느끼며 공부를 했어요. 부모님의 바람에 대해서. 이거 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두가 길어졌는데 초등학생을 위해서 초등학생 분들이 주신 댓글과 이메일과 그리고 언니가 댓글을 달기 전에 삭제한 그러니까 더 힘들 것 같아. 너무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언니가 빨리빨리 알아서 댓글을 달아서 정말 좀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고 왔을 텐데 응원이라든지 아니면 좋았을 텐데 또 그 댓글을 지울 수밖에 없는 더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정말 언니 아이디랑 내용을 너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메일로는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댓글을 삭제해버리면은 그 본인이 쓰신 글을 삭제하면은 내가 댓글을 달 수 없어요. 달아도 이제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미 지워진 글이라. 그런 분들에게 정말 언니가 배꼽 인사. 너무너무 미안해요. 초등학생 분들의 경우 부모님의 바람을 눈치챘을 때, 그 바람의 현장에 서 계셨을 때 분들은 진짜 이거는 초등학생 분들에게도 전하는 거지만 그 바람 중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큰데 아마 바람이라 바쁘셔서 못 보시겠지? 하지만 언니는 말하겠습니다. 자, 자녀분이 초등학생일 경우 본인들이 바람이 나셨다. 바람이 나신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느낄 것 같은가요? 언니가 수많은 글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어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저학년, 고학년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버림받을까예요. 언니도 몰랐어요. 왜냐?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랑을 받고 무조건 지지와 안전함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 초등학생들의 그 기본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람 폈네. 엄마 나빠. 이런 개념까지 가지도 못해 우리 애들은. 뭐냐? 나 버리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하지?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지? 이게 초등학생들은 1번이에요. 이혼으로 가정이 깨질까봐.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정감, 인간의 욕구 중에서 최저에 있는 매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 최저에 있는 안정감에서 흔들려. 엄청 큰 충격인 거예요. 엄청 잘못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러면서 옛날에 맨날 물어봤잖아. 본인들이 키울 때 이뻐가지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고 양을 고금을 막론하고 물어보지 말라는 그거 맨날 물어봤잖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봐 놓고서 지금 얘가 느끼는 거 그거예요. 엄마 따라가야 돼? 아빠 따라가야 돼? 엄마 아빠 다 나 싫다면 어떡하지? 애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바람 중이실 분들이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거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엄마가 바람 펴서 나빠, 아빠가 바람 나빠가 아니라 나 어떡하지? 이거예요. 기본권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자, 초등학생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너는 절대 피해자야. 너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너는 온갖 충격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는 것 같은 충격 가운데 있겠지만 정말 너는 피해자고, 그리고 엄마에게 따진다든지 아니면 상대 아빠한테 얘기한다든지 상대가 폈을 때 엄마가 바람 피면 아빠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빠가 바람 피면 엄마한테 얘기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언니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중고등학생 성인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나서지 말고 본인의 공부를 하잖아. 학업 그리고 친구 학원을 다니면 그런 모든 것을 불가능하긴 할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을 좀 끊어내고 내 마음이 미칠 것 같고 친구한테 이거 말도 못하잖아.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하겠니? 심지어 형제한테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처럼 받은 충격을 쟤도 받을까 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란 말이지. 절벽 가운데. 하지만 마음을 잡고 안 되더라도 학업, 친구, 본인의 생활, 본인의 영역에 집중을 하세요. 왜냐? 할 수 있는 게 일단 없다고 봐야 돼.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봤자 네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가 더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서지 마라 이런 측면이 전혀 아니고 먼저는 너를 지켜라. 먼저는 너를 지키고 네가 안전해야 되는 측면에서 언니가 권해주는 조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심각한 경우 봤어요. 죽고 싶다의 단계에 이르는.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하면은 주변에 형제라든지 아니면 어른들 있잖아요.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네가 살기 위해 말하라는 거야. 이 가정을 해결해 달라는 측면보다도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너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우리 초등학생분들은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일단은 너를 지켜라. 그리고서 일단 생각과 마음이 안 되겠지만 분리하세요. 그리고 네가 안전한 게 중요해. 그리고 너에게 그렇게 큰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바람난 부모님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바람난 분들, 우리 아이들은 기본 생존권, 안전권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피해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낳아서 주고 있다는 점을 꼭 아시면서 생각해 보기를 너무나 간절히 거는 쉬운 솔루션이에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활에 집중하면서 너무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시겠죠? 언니한테도 막 댓글을 쓰셔도 좋아요. 알겠죠? 중학생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지금 오늘은 중고등학생 편입니다. 사실 솔루션이라는 말도 좀 슬픕니다. 왜냐면은 뭔 솔루션이야 이 지금 카오스 상황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안전해야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음의 평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언니가 추천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는 학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공부를 잘하고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는 사회고 개성의 사회지만 일단은 그 나이 때는 학업에 충실한 나이고 배우는 나이잖아. 하지만 이 모든 게 와장창 무너진다는 거야. 왜? 내 마음과 정신적 상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이 상황에서 대부분 또 핸드폰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걸려서 뭐라고 하면 락을 걸어. 중고등학생들 첫 번째,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요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아빠나 엄마나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나면은 상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로 써서 더 슬퍼지는 경우가 있어. 만약 엄마 바람이 났다.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돈 벌어오고 좋은 사람인데 불쌍하다. 여기까지 막 감정이 간단 말이야. 엄마 나쁜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엄마도 좋아해. 난 엄마랑 더 친해. 막 이런 거 많은데 여러분 결혼 안 해봐서 몰라. 부부라는 거는 팩트를 알지는 못해도 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배우자야. 대부분. 물론 아예 모를 수도 있어. 주말 부부시라든지 기타 상황, 기러기 아빠시라든지 모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배우자들은 눈치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생각해서 짠해하면서 불쌍해하면서 감정이입을 하지 마. 왜냐면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져. 둘 다 사랑하는데 한쪽을 미워해야 되고 한쪽이 불쌍하고 막 진도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려는 게 아니고. 너는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상대 배우자가 모를 거라는 생각은 그냥 갖지 말아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예민하고 우리 호르몬의 변화에서 2차 성징 이런 게 나타나지 않니? 하면서 절대 이 문제만큼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한테 말을 못해요. 초등학생은 거의 스퀘어 상황이야. 겁에 질려서 그렇고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건 의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게 되고 언니 영상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막 토로를 하는 것 같아요. 절대 네 잘못이 아니다. 자식 때문에 바람피는 부모 없어요. 절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는 1번에 머리에 넣어야 돼. 정말 너희 잘못이 아니고 너가 가져야 되는 안정.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나이잖아. 안정감. 그리고 공부하고 있잖아.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 많죠. 우리 경제 지원. 이거에 문제가 생기면 나서세요. 그거는 언니가 시즌2에서도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든 들켰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극소수란 말이야. 언니가 막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더 충격받거든? 그리고 속 시원하다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되는 결말은 거의 본 적 없어. 만나고 그쪽도 가족이 있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 들어봐봐. 막장 드라마 찍는 거지. 충격받아. 더 네가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나서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야. 너희 나이 때에는. 근데 언니가 나서라고 할 때는 언제? 너의 학업, 경제적 지원, 그리고 너의 안정감. 안정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다 부부싸움이 날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폭력이 가해질 수 있죠. 그러다 이제 말리러 나갈 수는 있지. 내가 공부를 하다 왔는데 아니면 학원 나갔다 왔는데 막 와장창 깨지고 있어. 말려야지. 본능적으로 몸이 가서 뭐, 아, 왜 이래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너도 맞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뭐 경찰에 신고해야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된다. 맞았다고. 절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 이렇게 누차 강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녀가 나서야 된다. 언니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만 해도 일단 너희들이 먼저야. 안전해야 되고 공부에 지장받지 말아야 되고 힘든 일이지만 감정적으로 하고 네 거에 집중하고 이런 직접적 피해가 왔을 때 당당히 욕을 한다든지 나선다든지 형제들끼리 내가 사실 뭐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그런 얘기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언니는 일단 거리를 두라는 측에서 절대 너희들이 안전한 거를 먼저 생각해서 그런 측면으로 언니가 솔루션을 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그래서 중고등학생까지는 자신을 지키고 직접적 피해가 왔을 때 나서라 이런 말을 언니가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어지는 성인편 기대해 주시면서 만약 내가 18이야. 근데 엄마나 아빠가 바람피고 있어요.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인이 돼. 그럼 성인편까지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바람 중에서 지금은 세 번째 성인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편 할 말이 제일 많습니다. 내 성인이야. 내가 이제 안단 말이야. 그래서 분노의 사이즈나 그 대상이 달라요. 초등학생은 뭐라 그랬지? 그냥 카오스야. 내가 버림받을까? 중고등학생들 오마이갓 이제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성인편들은 만약 엄마가 바람났다. 그러면은 그 엄마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뒀든지 결혼을 했든지 간에 분노, 그 바람이 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엄청 커요. 그럴 수밖에 없지. 배신이죠, 배신. 가정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해서 엄마는 이제 전업주부였어. 근데 바람이 났어. 이러면 이제 빡치는 거지. 그치? 우리 아빠 이렇게 고생했는데 놀고 막 이렇게 되는, 알겠죠? 대상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대 배우자, 엄마가 바람났으면 아빠가 바람났으면 엄마에 대해서 불쌍한 거야. 거기까지 이제 마음이 짠한 거야. 짠하면서 그거를 알리고 싶어 해요. 아빠, 사실 엄마가 바람이 났어. 아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바람이 났어.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해결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성인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판단을 하면서 도저히 못 있겠다, 나 이 집에. 그래서 분가하는 경우. 액션을 취해서 해결하시는 분과 분가해서 이 꼴 안 보겠다. 보통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액션을 봅시다.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있었어요. 그 여러 번 사연을 주고 같이 받았던 분도 있어요. 액션을 했다. 내가 해결을 했다. 연기까지 했다. 칭찬. 그거 용기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목표도 있는 거고 쉬운 거 아니에요. 칭찬. 근데 한참 있다 연락이 왔어요. 자녀한테 들켰다. 그리고 가정에 내가 문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다고 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람이라는 거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바람이 났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사랑이에요. 바람이라 부르고 사랑이라 쓴다. 그 상황에서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않아. 내가 이 가정에 불만이 있고 나의 배우자의 불만이 있고 나의 지금 행동은 미안은 하지만 내 인생이다. 요즘에 이런 트렌드란 말이야. 해서 자녀가 액션을 취한다고 원하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후폭풍이 있다는 거지. 너만 조용히 있었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뻔뻔하면. 네가 조용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하고 탓을 받을 수가 있어. 질책을 받을 수 있어. 성인이니까 말이 되니까. 뭐 중고등학생한테 미안하다, 아니다, 이제 안 한다,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회유하려 들 텐데 성인이니까 엄마도 내 인생, 아빠도 내 인생, 내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등등등 얘기하면서
공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내 인생이다, 내 사랑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 나서서 해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정말 바람일 수 있었는데 사랑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문제인데 셋의 문제, 넷의 문제가 되는 거야. 뭔 소리지? 부부 문제인데 자녀까지 섞인 삼자의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가정의 이름으로 나간 건데 사실 이건 부부 문제잖아요. 근데 가정의 이름으로 자녀까지 끼면은 문제가 이상하면서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측면도 생각은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를 받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게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부부 문제예요. 자녀와의 인연을 끊는 건 아니잖아. 이혼을 할지언정 그런 문제고, 그래서 성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이해하려고 하거나 공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부 문제라니까 이해를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감히 아빠가 이런다고 공격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부부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가정 문화가 또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본인을 지키면서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취준생 편이 있습니다. 예고 드리고 갈게요. 취준생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성인이면서 또 달라요. 그래서 어디가 따로 찍으려고 준비했거든요. 그 편도 함께 봐주시길 바래요. 안녕! 모두라면의 시즌 3 마지막 연령층 편이 되겠습니다. 취준생 편. 특이하죠? 근데 취준생 분들이 주신 사연이 되게 독특했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이 부모님의 바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가지고 따로 언니가 준비를 했어요. 분명히 다르더라고. 취준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죠? 학교는 졸업했지.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그런 때는 끝났어. 물론 이제 취업을 위해 공부는 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사회에 딱 들어가진 않은 딱 그 중간층? 뭔가 그런 준비층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도 심리적으로 취약해. 불안한 거지. 아직 내가 어디에 영입되지 않은. 그리고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막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거나 막 이런 약간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부모님 외도를 발견하면 이게 이상하게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나도 불안한데, 나도 모르겠는데,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카오스 같은 일이 생긴 거야. 초등학생 편, 중고등학생 편, 성인 편과는 완전 또 다른 유형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갖는 감정의 기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대부분 핸드폰 문자입니다. 아니면 통화를 엿듣게 되거나 뭐 들키는 방법은 다 그냥 고전적이더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미래가 불안한데 이 부모님의 외도 문제가 더 이제 크게 오는 거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본인 잘못이 아니고. 이래서 이 문제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가뜩이나 불안한데 더 큰 일이 생긴 거야. 더 큰 일이 생기니까 완전 거기 빠져가지고 본인의 생활에 제한이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막 원서를 넣고 기다려도 연락도 안 오고 막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해. 그리고 일단 경제적 수입은 없잖아. 부모님의 원조라든지 약간의 알바를 통해 생활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전화를 엿들어서 본인은 그 생활이 뭐 한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본인이 불안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살고 있고 빨리 취업해야지. 그래서 빨리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나도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 중이었는데 너무 큰 이슈가 터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크게 오는 거지. 뭐 회사가 스트레스 받는지 학업으로 성적을 내야 된다, 이게 없는, 목표는 있지만 큰 이슈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빵 터진 거지. 이 상황에서 본인의 불안 플러스 외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서 이 외적 요소인 부모님의 불안이 훨씬 크게, 부모님의 바람이 훨씬 크게 와닿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의 생활과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어요. 몇 케이스를. 답은 하나예요. 언니의 답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철저하게 분리해야 돼요. 왜냐? 본인도 불안해. 본인도 취약해. 그리고 이거는 분명 부부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엄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엄마가 바람이 났다. 경제 지원에 대한 흔들림? 그런 불안? 엄마가 나 돈 안 줄 거야. 이런 이성 말고. 나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엄마인데 엄마가 바람이 났어. 그러면 불안이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바람이 나고 엄마가 바람 나는 그런 사이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심적으로 경제가 아니어도 엄마를 더 좋아해. 만약 딸이어서 엄마랑 더 친해.
이 상황에서 그 대상이 바람이 났다 하면은 배신감 플러스 경제적이든 안정감이 더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기본에 갖고 있는 기저가 더 흔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만약 바람이 났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흔들리고 더 힘든지를.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성인처럼. 빨리 취업에 몰입을 하세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막상 내가 또 그럴 수 있지. 내가 성인이 돼서 돈을 벌면서 엄마한테 용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엄마가 바람이 났다. 이러면 약간의 바람권이 세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삐약삐약한 상황인데 병아리 같은 상황이죠. 왜냐면 사회에 나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났다. 이럴 경우에 빨리 감정적으로 분리를 하시고, 부모 문제니까 분리를 해서 무시하고 빨리 준비해서 취업을 나가서 분가를 하던지, 아니면 또 아까 성인편처럼 성격이 허락하면은 내가 지금 무일푼의 부모의 원조를 받고 있지만 난 이건 아니라고 본다. 난 이건 나서서 말해야 되겠고, 상대 배우자인 뭐 아빠는 엄마한테 말해야겠고, 내가 만나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성격이면 또 나가는 거예요. 일단 언니가 추천드리는 거는 감정 분리를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부터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취업에 몰입을 하세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분리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일단 목표를 향해서 더 빨리 뛰어가시고 그 목표에 집중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뭐 성격이 허락해서 내가 나서야겠다 하면 나서시는 거고, 꼴 보기 싫다, 못 있겠다, 내가 참고 살았다, 분가를 하시던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상담을 받는다, 상담계에 온다는 것 자체가 법원에 갈 마음과 자신 없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이 상황은 너무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래서 언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을 더 지키는 거, 안전한 거, 이거를 우선적으로 두고 솔루션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잘 하시랴 믿고, 또 필요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다, 나는 제3이다, 언니가 얘기했던 거랑 정말 다른 의견이 있다 하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어. 가뜩이나 더 힘들어. 여러분 힘내시고 취업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응원드리고 힘내시고 빨리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 취업하셔서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모두라면 시즌3. 언니 뭐 선글라스 끼지 않았니? 옛날에 한번 낀 적 있었나?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바람 얘기하고 있잖니. 지금 시즌3 슬프기 시작했잖니. 부모님의 바람으로. 그래서 이제 바람 피는 여자인 척을 해보려고 썼어요. 이해해주기 바래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걸 언니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바람의 트렌드랄까? 너무 슬픈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언니가 조금 짧게 준비해봤으니까 함께 느끼며 들으며 생각해보며 조심하기로 해요. 우리 시대만 해도 아빠들이 주로 바람 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엄마를 목격하고 엄마를 눈치챈 사연들이 정말 많아요. 상상해봤는데 더 충격인 것 같아.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좀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엄마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바쁘긴 한데 정서적으로 엄마한테 좀 의지하는 게 더 많죠. 아무래도 그런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있어서 더 충격받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많아졌다는 게 문제라는 뜻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그게 달라요. 바람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이, 그리고 마인드가 달라요. 뭐냐? 남자들은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바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겠니?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끝나. 소설 쓴다니까. 지금 인생에 중년 넘어서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오래 가요. 그리고 들키면 숨어서 더 열심히 해요. 이래서 엄마의 바람이 더 문제일 수 있어서 제가 찝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스란히 피해는 자녀의 몫인 거죠. 얼마나 가정에 소홀하시겠니? 아니면 얼마나 몰래 전화하고 몰래 문자하느라 바쁘시겠니? 이것 또한 상처받은 우리들이 보는 거 아니니? 지금 당사자들은 바람이든 사랑이든 바빠서 안 볼 거 아니니? 나는 정말 그분들한테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또 우리들만 보고 우리들 같이 울고 있는 판국일까 봐
깔끔하게 바람으로서 돌아오셔 정리를 하시든지 그냥 밝혀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밝힌다는 거는 뒷감당할 자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마음 정했다는 거잖아. 차라리 그러던지 잘 숨던지. 근데 잘 못 숨어. 100% 들켜. 어떻게 안 들키냐? 혼자 행복한데 내지는 혼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고 들킬까봐 100% 들켜. 바람이라는 건 여러분 스쳐서 갈 수 있거나 내가 몰래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정리하시던지 밝히시던지 잘 숨던지 이 셋 다 불가능한데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시다 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치졸한 성격의 경우는 자녀들을 끌어들여요. 엄마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빠가 열심히 돈 벌다 이랬다든지. 막 끌어들이고 자녀랑 상담하는 완전 진짜 이거는 개차반보다 못한 부모가 있어. 자녀를 끌어들여서 이해받으려 하거나 상담받으려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 하거나 내 편이 되게 돼달라는 둥 막 이런 자녀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일 진짜 난 내 입장에서는 청소년 여러분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는 바람 피는 것보다 더 나아. 뭐 하는 거야. 애들을 지켜주고 챙겨주지는 못하면서 애들이 왜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나서서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발언을 하는 애들한테 폭력을 가한다든지 너 때문이 아니야. 너도 뭐 엄마 닮아 그런다든지 상대 배우자 유전자 탓하면서 욕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막 우리 드라마 보잖아. 너 때문이야. 너 다 필요 없다. 너도 나가버려. 막 이러. 정말 막장 드라마지.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들켰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락을 걸어. 그리고 더 꽁꽁 숨는 게 좀 주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상처예요. 자녀들이나 또 상대 배우잖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잖아. 숨어서 더 잘하겠다는 그런 행동들이잖아. 더 상처라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슬픈 트렌드 말씀드려서 더 슬프긴 한데 알아둡시다. 이렇답니다. 요즘 트렌드가. 수많은 글과 공부를 통해서 언니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 알고 가자고요. 뭐 소수의 의견이고 소수의 트렌드일 수 있는데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언니 말씀드렸으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라면의 시즌3 부모님의 바람바람 편으로 언니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의 마지막입니다. 외도라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돼 내려온 문제예요. 인류 처음부터 있던 얘기야. 해결하거나 나아지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냥 공존해서 있는 현상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거의 다 알아요. 제일 먼저 알지. 하지만 모른 척하는 거야. 왜? 자녀와 가정을 지키려고. 그냥 정말 바람이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자녀분들 우리 엄마가 모르는데 알려야 되나 이런 의무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네가 제일 늦게 한 거야. 누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도 해결 못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혼하는 거잖아.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진짜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마음이 달라진 거야. 우리 그냥 결혼 전에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약속을 했고 법적으로 맺어져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과 다른 거지. 마음이 변한 거니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내지는 고등학생의 경우 응징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 응징을 하겠다. 이거는 잘못했다. 도덕적으로 가는 거지. 응징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응징은 누구도 못하는 거야. 배우자도. 왜냐? 응징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숨어있던 것이 공론화된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은밀하게 숨어있던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 너 바람 펴도 돼. 너 외도해도 돼 하고 허락해 주는 건 아니잖아. 뭔가 이거를 객관화 시켜갖고서 해결하겠다고 끌어낸 건데 허락하는 건 아니지만 쟤한테 다른 짝이 있어를 이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응징을 위해 내가 객관화로 물 밖으로 끌어냈어도 그래 너 바람 펴. 너 그래 맘대로 사랑해. 인정하는 건 아니고 허가는 아니지만 그 상대의 제3의 존재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알아. 배우자든 자녀든 알아. 근데 말 안 하고 있어. 바람이길 바라며.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서 그냥 공존하게 되는 거야. 다른 거 뭔지 알겠죠? 허가되는 것 같은 분위기와 그냥 모르게 공존하고 있는 인류 역사와 같이 왔다잖아. 이렇게 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나중에 봤을 때 몇 년이 지나든 아니면 정말 문제 해결하든 아니면 바람난 분이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든 간에
공론화 시킨 것과 아닌 거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바람은 그냥 끝까지 음지에 두라. 끄집어서 응징을 하려거나 해결을 하려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지로 끌어올리면 결국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갈기갈기 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내지는 뭐 부모들까지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음지에 두면 한 명이 힘들 수 있거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모두가 다 힘든 시기가 새로 시작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옳은 일인가? 양지로 올리는 것이. 그리고 자녀든 배우자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인가? 이럴 필요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양지로 끌어올렸을 때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바람이었는데 이혼까지 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양지로 끌어올리거나 공론화 시키거나 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 해야 할 일인지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지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그 사건의 결말을 지을 수 있는 당사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자녀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에요. 진짜. 여러분 정말 당사자분들 가정과 자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사랑을 찾은 거라면 깔끔하게 결론을 잘 지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분들은 정말 자신의 안전과 또 학업과 자신의 생활, 친구 이런 것들이 안전하기를 평안하게 너무나 원하고 언니가 응원하고 시즌3 슬프게 시작했지만 또 밝고 재미있고 또 유용하고 우리 청소년분들 힘낼 수 있는 언니 사연과 아이템과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두라면 시즌3 제주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옆에 바다 보이시나요? 지금은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의 푸른 가을 겨울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제주에 온 만큼 언니가 좀 밀린 이야기 또 많은 댓글을 보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오늘은 그 부모님의 외도 우리 시즌2에 정말 빅히트작인 부모님의 외도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서 언니가 조금 정리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성인분들이에요. 대학생, 취준생, 성인 모두 포함해서 만 18세 이상의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격정적인 댓글 중에서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내가 뭐 이제 엄마의 외도를 알았다. 아빠의 외도를 알았다.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바람이 나면 아빠에게, 아빠가 바람이 나면 엄마에게 알리고 뭐 이거는 아니다. 이혼을 시키고 싶다. 내지는 상대 아빠든 엄마든에게 알리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액션을 취하고 나서야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고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맞나요? 막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언니가 하다가 한 번 정도 정리해서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언니가 첫 번째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언니는 조금은 비추의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댓글을 받아보다가 정말 댓글이 몇백 개요. 근데 답을 달아주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메일이든 뭐든 다 달아줬어. 보니까 마음은 너무 이해해요. 성인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이건 아니다. 가정이 깨지더라도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내지는 분명히 알려야 된다. 부부 사이이지만 너무 모르는 우리 아빠, 너무 모르는 우리 엄마 짠하다. 뭐 너무 이해해. 이해하고 액션을 취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뭔가 이제 가정을 찾기 위해 정상화시키기 위해 들끓는 마음 그리고 애타는 마음 하지만 나의 그 모든 스트레스와 놀람 충격을 인내하고서라도 내가 뭘 하겠다는 마음은 너무 이해하고 언니도 그랬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고 수많은 피드백 댓글 그래 난 나섰다 액션을 취했다 뭐 내가 연기까지 했다 막 이런 수많은 댓글을 보면서 언니의 입장은 그래도 비추에 있긴 해요. 왜냐면 말했다시피 부부의 일이고 몰라요. 어디로 공이 튈지. 그리고 이제 자녀가 알았다. 이거는 어쨌든 감춰져 있던 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모든 문제가 공론화된 거야. 공론화됐다는 걸 뒤집어 말하면은 엄마든 아빠에게 제3의 사람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인정이 돼버린과 동시에 이제 문제가 부부의 일인데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모든 게 엉키기 시작하죠.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 학생이라든지 뭐 직장인이라든지 취준생이라든지 이게 다 소용돌이 치면서 결국은 정말 바람은 다 나쁘지만 가벼운 바람이든 무거운 바람이든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들이 더 많은 편이죠. 자녀들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서 가정을 깨든 가정을 바로잡겠다 했을 때 생각지 못한 쪽으로 공이 튀더라고. 잠시 별거에 가든 뭐 문제가 더 커지든 해서 결국 더 상처받는 게 이 사연을 주신 여러분들인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몇 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하고 완전히 그 히스토리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눴던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저도 뭘 몰랐던 척 나 혼자 미친년이었던 척 그리고 그냥 해프닝이었던 척 연기를 하면서 오히려 가족이 이상한 구조로 돌아가는 경우도 보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결국은 상처를 더 받는 게 사연 주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입장이 여러분들 편, 여러분들의 안전, 여러분들의 평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스를 위한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건 자유고 또 그 상황에 따라 부모님들이 어떤 성격인지는 언니가 모르니까 정확한 답보다 가이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약간은 비추고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고 많은 사연을 봤을 때 더 이상해지는 경우를 봐서 그런 입장이 크다는 거를 한 번은 정리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더 아파지는 거 그러지 말았을 걸 그랬나? 이런 후회의 글들을 많이 봐서 언니는 현재까지는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언니 남겼습니다. 언니 마음 잘 전달되길 바래요. 모두라면 시즌3의 새로운 파트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구하는 시리즈. 부모님들에게 꼭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자녀를 이해하고 또 자녀를 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꿀팁들을 드리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모님들에게 올리는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모두라면 구독자 중에 부모님도 꽤 많으세요. 따로 사연도 주시고 뭐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라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니가 그런 사연들 접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방송으로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자, 첫 번째 언니가 3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영원한 첫 번째 주제 쭉 구독하신 분은 알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주제 뭐죠? 바람 피지 마세요. 응? 제발 바람 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외도로 언니가 댓글을 다니라고 잠을 못 자고 언니의 생활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있답니다. 우리 10대들이 발견한, 목격한,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낱낱이 언니에게 고하면서 언니가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또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댓글을 달기 위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영원히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답은 바람 피지 마세요. 바람 피면은 정리를 하시는 책임을 지시는 제발 끝까지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맙시다. 이것이 항상 1번이고 자, 두 번째 너무 흥분했군요. 자,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 이 교육학 관련해서 고령의 학자분들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통된 주제인데 은근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뭘까요? 혹시 아세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내 자녀 어떻게 믿어요? 얘가 뭐 하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얘가 게임하는데 얘가 지금 학원 안 가는데 알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거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믿어주고 싶지 기다리고 싶지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지. 분노가 이끌지. 그리고 내 새끼 뻔히 아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 먹고 믿어주고 기다려야 돼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직접 제 스승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또 들은 얘기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들이 하나 있으셨는데 10대 때부터 담배를 너무 많이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학교에서 걸려가지고 막 엉덩이랑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막 집에 와서 맨날 찜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늦둥이 그 아들이. 근데 한 번도 화를 안 내셨대요. 그리고 외국에 출장을 갔다 오다가 양담배라고 하나요? 그 외국 담배 이제 면세점에서 그런 고가의 담배를 사서 그 아들에게 주었대요.
기양 피는 거, 몸에 좋은 거 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땠을까? 그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승님도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자녀는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항상 나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10대는 호기심의 나이잖아요. 물론 이제 나쁜 친구들 어울릴 수도 있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 앞에 그리고 그러한 절대 믿음과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다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점점 성장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자녀 내가 알잖아요. 내가 믿어줬을 때 그리고 나 또한 그런 믿음을 받았을 때 정말 몇 달 아니면 며칠이라도 우리 아이들은 달라진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사는 양분은 뭐라고요? 잔소리 아니에요? 맴매 아니에요? 믿음과 기다림을 먹고 자란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너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전편에서 얘기했지. 공부만이 답이 아닌 공부머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믿음과 기다림은 자녀 양육과 훈육의 첫 번째 영순위 진리라는 거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언니가 열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 시리즈 계속 이어지니까 열렬히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